네, 민주당 은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뵌 건 연말에 좀 좋은 소식이 많아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우체국 집배원 두 분이 돌아가셨죠. 한 분이 31살, 한 분이 46살. 사실 너무 젊고 그 아이들 가족까지 생각을 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 일도 많아지고 장시간으로 폭주를 하는 데다가 또한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20kg, 30kg 되는 그 무거운 것들을 하루 12시간, 14시간씩 들고 나르고 이런 장시간 노동이 강도 높은 노동 강도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알고 있었고 결국 그것이 이분들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견된 이러한 죽음, 재해 좀 막자, 좀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것을 특히 우정본부에 촉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기 우체국 관련자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실 분은요, 이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재해 직업별 실태와 관련해서 노동자 운동연구소 이준우 선생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집배 현장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기 위해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고은 선생님, 그리고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공동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시흥우체국 지부장 최송욱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준우 선생님께서 노동자의 직업적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이시영입니다. 은수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감사합니다. 두 차례 사망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가 있기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올해 집배원 노동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동 환경과 건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배원 노동자들은 불규칙하고 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고요. 저희 연구에 의하면은 집배원 노동자들이 불규칙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비수기랑 폭주기, 특별기 해가지고 소통 기간마다 노동 시간이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편 물량이 많아지는 한 달에 한 9일가량 되는 그런 기간인데 그런 시간에 노동 시간이 하루에 13시간 정도였고요. 또 폭주기라고 하는 설이나 추석 그리고 선거기간 이럴 때에는 하루 노동 시간이 15.3시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노동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각각 비수기 때는 57시간 그리고 폭주기 때는 70시간 특별기 때는 85.9시간에 달하는 노동 시간을 감내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주기와 특별기를 합하면은 전체적으로 21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 1년 12개월 중에 5개월 정도는 하루에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의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살인적인 노동 시간을 감내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에 나온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비해서도 그 임금이 턱없이 낮아서 정규직 같은 경우는 한 60%가량이었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10% 후반대의 임금을 받고 있어서 또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 장시간 노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겸배라는 게 있는데요. 그 구역 안에서 집배원들이 나눠가지고 배달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분이 너무 아프거나 개인 일이 있어가지고 빠지게 되면 이제 그거를 동료 집배원들이 메꾸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한 달에 보통 5.7회 정도 그래서 한 달에 1인당 8.6시간의 노동 시간이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6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이제 비수기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년에 5개월에 해당한다는 폭주기와 특별소통기를 합하면은 전체 집배원들 90% 이상이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60시간이 중요한 의미는 최근 7월 달에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해가지고 12주 동안 60시간 이상 노동을 하게 되면 이제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그 법원의 시행령 그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착안해가지고 60시간을 주의깊게 받고요. 60시간 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시간 노동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근골격 질환 관련해서도 온 부위가 많이 아팠었고 그래서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거의 반 정도에 달했고요. 다른 업종, 11개 업종과 비교를 했을 때도 모든 부위에서 가장 높은 증상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골격 질환 관련해가지고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냐를 봤을 때 모든 요인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보정을 해봐도 노동시간이 가장 큰 의미를 보였었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집배원들은 또 많은 사고 업체에 노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래서 50% 이상이 사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퀵서비스 노동자나 배달 노동자 그 사고 비율이 경험률이 한 30-40%에 비해서 집배원 노동자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사고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 사고에 대한 원인도 마찬가지로 노동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희가 은수미 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그 최근에 재해율을 보면요, 우리나라 재해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집배원 재해율은 점차 증가해가지고 역으로 가고 있었고요. 또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거에 비하면 그 우정본부에서는 그 산재에 대해서 산하공단에서 그냥 자료를 받아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실제로 심상정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가 축소돼가지고 발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산업 노동재해에 대해서 얼마만큼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우정본부의 모습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예방으로는 안전의식을 제고하거나 교통법규 준수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그 집배원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 사고와 근골격 질환이라는 것이 과도한 물량과 부족한 인력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장시간 노동이라고 봤고요. 또한 앞서 은수미 의원께서 말씀 주신 그 최근 두 건의 사망 재해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과 큰 관련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고흥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광산우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집배원 고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그 추석 명절과 그 설 명절, 양대 명절에 관련돼서 그때는 아주 상당히 택배 물량 또는 그 날짜에 따라서 이 우편 물량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예, 택배 물량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증가하면서 우리가 그 배송하는 시간이 뭐 아침 한 7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 12시까지 배달하는 그런 그 상황에 이제 11시까지 배달하고 배달 마치고 이제 우체국 기구에서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이렇게 술로 구분 작업을 하다 보면은 1시, 2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매년 그 명절 때마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예산 투여와 인력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은 유동산업부부터는 정부에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그 겨울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빙판길 같은 데서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최근에도 이렇게 2명씩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그 서행도 하고 좀 많이 그 안전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비정규직 이런 부분이 비정규직 지금 현재 우체국 내에서는 택배원, 상시집배원, 우정실무원 이렇게 지금 있는데 전체 우정사법부의 그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직종이 11개의 직종이 있는데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또 이직을 또한 없지요. 그래서 그 일하다가 한 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자리를 또 겸비하는 그런 그 우리 업무의 악순환이 겹쳐가지고 평소의 업무보다도
가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우편 품질 서비스도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좀 전원 정규화해서 보다 더 대국민의 우편 서비스 품질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좀 많이 인력 충원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배달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갈비가 금요일에 한 줄도 모르고 기침하면 아프고 해도 그냥 일을 하고 난 후로 며칠 후로 다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그때 갈비가 간 것 같다는 그런 진단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아픔도 참고 현장에서 이렇게 대국민 우편 서비스에서 묵묵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라든가 우정노조에서는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그냥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현실이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 그런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이 다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데 아무리 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최성국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흥우체국 우정노조 시흥우체국 지부장 최성국입니다. 최근 2주간 세 분의 우체국 현장에서 세상의 끈을 안타까운 죽음에 다들 망연자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8년, 2012년 5년 사이에 우정사업본부 우정박물관 들어가시면 순직 우정자 현황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84명의 순직자가 발생했고 1700여 명의 중경사가 발생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통증과 질병을 호소하고 있지만 더욱 문제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시간과 결혼이 생기면 그 업무 부담을 고스란히 직원이 떠안는 최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노동 14시간, 16시간을 견디고 점심을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이 집배원의 실상이고요.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은 물론 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집배원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수년간 고질적인 장시간 중노동이 쇠달려온 집배원들에게 올해 20에서 30% 늘어난 택배량에 더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고요. 특히 택배량 증가는 기본 통상우편물 적용되는 D+4일 기준이 아닌 이길 배달 체계이기 때문에 당일 도착된 물량이 전량 소통되는 구조로 노동의 강도는 더욱 심각해진 형편입니다. 해가 짧아지는 겨울철 이륜차로 폭설과 빙판을 달리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작년 화성에서 밤늦게 일하시다가 차량에 다쳐 순직한 사례도 있고 빙판길에 이륜차로 업무 수행을 하다가 직원들이 많이 다치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올겨울이 유난히 잔인한 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늘어난 업무에 집배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배원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는 소요인력 세칙과 우편물 통합 시스템의 집배 보관량이 적정한지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 2012년 우정사업본부 자체 통계를 보면 집배 보관량에 따른 부족한 인력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554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편 물량 감소로 인한 적자와 공무원 총 정원제라는 핑계만 댈 뿐 공색한 병력만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은 국민의 통신과 서신의 자유를 책임지는 국가사업이고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원가 보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편 회계의 현실입니다. 우편사업은 적자가 나는 구조이나 만약에 우편사업을 흑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 할수록 집배원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집배원의 건강과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병든과 죽음의 악순환의 고리는 과감히 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편사업의 흑자를 위해 언제까지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과 무료노동으로 내몰고 죽음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것입니까? 우체국의 꽃은 집배원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구색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집배원들이 병들고 사고로 목숨을 잃어야 한단 말입니까? 정부를 비롯한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이 비정상적이고 근로 형태의 불법적 온상임을 깨닫고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집배원 노동자도 인간이며 죽지 않고 병들지 않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배인력 확충과 집배원 택배 물량 감축, 토요근무 폐지, 완전 주울제 시행, 상시 집배원 전원 정규직화, 미지급 연장 근로수당과 사용받지 못한 연가수당 지급 등 집배 노동자의 기본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회, 우종사업본부와 노동조합, 이에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사회적 공동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독립체산체니 우편과 금융의 회계 분리니 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집배인력이 충원되지 못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하루속히 개선하여 국가의 신경과 기초를 담당하는 집배원이 더 이상 죽지 않고 국민에게 사랑과 행복의 전령사로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물건을 받아보고 혹은 직접 전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내게로 제대로 왔는지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 정작 그것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다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가 잔인해졌는가? 전 좀 되돌아보는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체국 택배의 경우는 사실 우체국 로고 달고 단 차를 움직이고 그 옷을 입고 움직이시지만 하청의 재하청입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업무가 가중되고 산재율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지만 죽음은 어떻게 비정규직 하청순인지 이 문제 역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정부, 여야, 물론 하고 저는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이미 이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분들과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